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뵙네요. 또 뵙습니다. 벌써 8월의 첫날이에요, 쌤. 맞습니다. 저 오늘 8월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죠. 저도 약간 시간이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8월의 첫날에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 역시 여러분들 항상 지금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네. 건강 좀 주의하시고요. 네. 저도 열심히 건강 챙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얼굴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8월에는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건강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에 좀 다이어트와 건강을 오. 챙기려고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네. 바나나와 청경채를 갈아서 같이 먹으면요. 간에 네.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드셔서 이제 간을 챙기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제 또 제가 면접 도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획과 관련해가지고 면접 답변, 말의 yes or no라는 네. 새로운 좀 트렌드에 있는 약간 노래잖아요, 그거. 말의 yes or yes no. or 네. 누구 컴백 기념으로 네. 한번 꾸려봤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실제 면접 기업에서 나오는 네. 면접 질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좋은 예시와 안 좋은 예시를 좀 직접적으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면접 답변 말에 yes or no 하니까 제가 지금 딱 감이 왔어요. 또 저 시키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날로 먹는 방송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원자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네. 질문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네. 2차 면접, 임원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기출인 거죠? 네, 기출 네. 질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다 갖고 올 모든 질문은 기출 질문입니다. 네. 퀘스천입니다. 네. 악성 민원인데 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 악성 민원인의 말을 최대한 듣고 제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진 않고 조금 위에 넘길 것 같아요. 바로 토스한다. 바로는 아니고 좀 최대한 듣고 내가 악성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사원급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확률이 높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제 권한보다는 제 권한이 없으니 조금 위에 뭐 차장님이나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슬쩍 할 것 같은데. 어때요? 보통 네. 악성 민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럴 것 같으신 건가요? 네. 약간 위로, 네. 제 선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답변을 못 할 것 같다. 네.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라고 네. 했을 때 그냥 토스를 해버린다. 특히 네. 내 권한 이상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점수를 주면은 80점 드리겠습니다. 후하네요. 네.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면접관은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특성에 네. 따라서 이런 네. 질문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공공기관답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문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뭐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연지곤지가 엄청나게 좋은 포인트를 하나 잡았어요. 뭐냐면은 네. 악성이라는 포인트를 잡아낸 거예요. 네. 이게 면접 질문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민원 응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네. 사실은 민원이라는 거는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진짜 컴플레인이지만 그쵸. 좋게 얘기하면은 퀘스처닝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악성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은 그쵸. 그 대답의 방식은 달라질 수가 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쁘다라는 게 의견을 매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토스를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악성 질문, 악성 민원이라는 질문 자체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고객들이나 국민들이 찾아왔을 때는 대응하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내가 대처 불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아야 되는 영역까지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그 행동 강령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이 민원 응대가 이루어지나요? 쩔쩔매죠. 그렇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렇죠. 네. LG도 제가 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셨잖아요. 네. 다들 그러는군요. 그렇죠.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게 함정이에요. 오. 사실은 앞에서는 쩔쩔매는 것처럼 보이고 웃고 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대하시는 모든 이제 그런 직원분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뒤에는 규정과 규범이라는 아주 탄탄한 네. 베이스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쩔쩔맨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아무리 악성 민원이라 할지라도 네. 감정적으로 격양돼서 대응을 하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여기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그분들은요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잘못하지도 않은 행동에 네.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네. 하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네.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내뱉는 게 이건이라는 강사가 혼자서 내뱉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네. 서민금융진흥원이 죄송하다고 그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의 잘못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분들은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단 함부로 다루질 않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안 좋은 답변의 예시가 사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민원인한테 끌려가는 답변을 하는 것. 막 화를 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너 이 소, 개 이런 네. 얘기를 막 하신다고 치면은 네. 그때 당시에 막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악성 민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한 1,000만 원 해주기로 했는데 네. 왜 1억 안 해주냐고. 오씨, 너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좀 해보신 것 같은데. 들켰네요. 네.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네. 있는 기관에서 내가 지금 세금 내가지고 다 해주고 있는데 왜 1억 안 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그렇죠, 있겠죠. 네. 99.9%로 있을 네. 겁니다. 거기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거는 사실은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네. 저희가 한정적인 재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재원에 맞게 골고루 균등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터라 네. 누군가 특정인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과 규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핵심이겠죠. 네. 근데 거기다 대고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차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어떻게 네.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사실 거기서 점수가 깎이는 그쵸. 것이 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답변 첫 번째는 그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인 답변이겠죠. 음. 막 욕을 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눈 이렇게 네. 바들바들 떨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인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요. 감정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막 가세요,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은 100엔을 갖고 네. 오셔서 이게 10,000원이다고 환전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가지고 네. 창조 경제를 저한테 이제 하시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옆에 은행에서는 그렇게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했더니만 갑자기 인신 공격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바들바들 떨면서 네. 그러면 옆 은행 가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서는 엄청 혼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 악성 민원인에게 다시금 저한테 공격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민원인에서 갑자기 진짜 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악성 민원은 악성에서 끝내야 되는 거지 네.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순간 그거는 진짜 민원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항상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고 네. 규정과 규범에 입각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명상을 많이 해야겠어요. 아니죠. 그죠. 명상을 많이 하고 화를 가라앉혀라. 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반대로 좋은 답변 예시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악성이라는 거 포인트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포인트를 잡으라고 해가지고 단호하게 안 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90점짜리 답변일 수 있어요. 네. 근데 100점으로 가는 길이 그럼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이 악성이라는 포인트를 일단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사과하기보다는 네. 감정을 누스러뜨리거나 이제 그 민원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기회, 그러니까 제공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네. 이 악성이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그냥 네. 악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은 합리적인 민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극히 저에게만 한정돼가지고 제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악성 민원인지 아니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규정과 규범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요청 사항이 있는 그런 민원인지를 확인해보는 절차부터 한번 가져보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네. 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정과 규범에 입각해서 거절을 의사를 명확히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혹은 반대로 이게 진짜 악성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지 네.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신 분이라고 하고 저희한테 규칙 사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네. 아, 질문 자체가 이렇게 뭐 악성 민원 응대지만 그 악성인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건 되게 신중해 보이고 괜찮은 답변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뭐 판단하는 거를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 프로세스나 절차를 네. 스스로 생각해 보고서는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겠구나라는 또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장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답변을 바로 해야 되냐? 네. 그건 아니거든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는 것도 그렇죠. 괜찮아요. 정말 답변이 애매하다 싶을 때는요. 네. 요즘까지 제가 좀 답변이 헷갈려서 그런데 잠깐만 생각할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이 질문에서는 분명히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에 생각할 시간 달라고 해놓고서는 3분 네. 동안 이렇게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아무리 길어도 10초에서 20초 내외로 잠깐만 생각하다가 답변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도 답변이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요 머릿속에 떠오른 그 답변을 하는 게 아예 답변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낫죠. 네. 그럼 혹시 이 질문이 나온 기업이 서민금융진흥원이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질문이 특정 직무 지원자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그 직무 자체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크게는 2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종합직 안에 종합직과 전산직, 그러니까 사무직과 전산직으로 해가지고 네. 대졸 공채 느낌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상담직이라고 해서 유선 상담을 해주는 직무. 그래서 총 3개, 종합직, 전산직, 상담직 네.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들 중에 전산직은 사실은 네. 뭐 민원인을 상대로 그쵸. 뭔가를 할 일이 거의 없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 민원은 악성 민원이 아니라 전산직한테는 내부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팀원이나 다른 부서와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보통 들어오고요. 네. 이 종합직이나 상담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고객들과의 민원 응대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그 유선 상담직에는 분명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항상 이제 직접 응대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질문의 답변에 좋은 답변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게 항상 좋지만 않은 게 이거에는 꼬리 질문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선 민원 상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 필수 조건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종합직보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네. 정말 답변을 잘하세요. 그래요? 네. 근데 이 꼬리 질문에서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앞서서 제가 뭐 네. 이게 악성일 경우에는 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악성이니까 단호하게 대처했다 하더라도 계속 3번, 4번, 5번, 6번 맨날 너한테 전화 오면 어떡할 거야? 라고 추가 질문이 들어온다든지 그럼 또 멘붕 당해가지고 막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첫 번째 답변을 잘 하고 나면은 두 번째 답변, 세 번째 답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네. 실제로 근무해보지 못해서 좀 부족한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선배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규정과 규범을 좀 더 익히면서 빠르게 터득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피해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꿀팁은요. 네. 단호할 때는 칼같이 단호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 단추부터 악성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전화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너무 말 그대로 그쵸. 말도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좋은 답변이라고 얘기했던 방향이나 네. 악성이다 뭐 이런 것들 감정을 추스르겠다 누그러뜨리겠다 하는 것들은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되 네.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때는요 네. 단호한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세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유선 상담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이든 네. 전화가 녹취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막 네. 전화하면은 안내 영상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녹취되고 안내 있다고. 영상에서 네. 녹취되고 있고요. 우리 가족들일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진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네. 해요. 근데도 그 와중에도 계속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 네. 라고 하면요. 명확히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모두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했을 때 한 2번, 3번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대한다. 어떻게 네. 하겠어요? 안 되죠. 그때는 네. 전화를 과감히 끊고 네. 팀장님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아, 저는 없는데 저 방금 전에 제가 웃고 있는 게 쌤이 가족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원래 누군가의 가족이란데 아, 가족일 수 있죠.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다고 안내 영상을 들으셨다고. 그렇죠. 누군가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럼 이 지금 공공기관의 민원 응대 방법이었잖아요. 네네. 쌤 또 은행권에 계셨으니까 은행에서는 좀 민원 응대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앞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을로 보이시죠. 고객이 갑인 것처럼 느껴지시고요. 제가 네. 여러분들한테 꿀팁 오브 꿀팁을 들으면요. 네. 은행원들은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칼을 들고 계실 수도 아이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모든 금리 결정권이라든지 오. 수수료 우대 결정권이 있을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라고 네. 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은행원 입장에서는 무서워요. 더 이상 네. 고객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했어요. 네. 제가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그러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팀장님과 아니면은 지점장님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해서 네. 제공해 드리는 게 맞지만 만약에 그게 악성 민원이다라고 한다면요. 하하하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다시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해 놓고 그분에 대해서 더 네. 이상은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 근데 저도 그렇게 사실은 많은 후배들한테 가르쳐긴 했어요. 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이 네. 과연 고객인가? 악성 민원인 순간부터 사실은 고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창구나 그 지점 네. 나아가서 우리 전체의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고객한테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제가 은행을 예시로 들었지만 네. 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도 만약에 창구나 네. 지점에 오셔가지고 막 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신 분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요. 그건 단순히 저희한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지금 현재 방문해 계신 많은 국민들, 고객들한테도 피해를 끼치시는 악성 민원인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완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죠. 그럼 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들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좀 팁 있으면 알려주시죠. 일단 항상 얘기하지만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네. 공기업을 취업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사무행정 지원하시면 그냥 네. 서류 합격하고 필기 합격하고 면접 잘 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국민연금공단이 됐던 건강보험공단이 됐던 하다못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됐던 각 지점들이 다 존재하고 네. 거기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본 사람의 대답과 네. 보지 않은 사람의 대답은 정말 그쵸.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꼭꼭 방문해 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런 악성 민원 질문들을 받았을 때 좀 멘탈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쌤도 좀 은행으로 계셨으니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네. 여러분들 한기롭고 한기를 그거 여러분들 그 연습을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감정적인 사람인데 네.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항상 아셔야 되고 평온한 네. 상태로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면서도 규정과 규범을 잊지 않는 그 자세 꼭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면접 답변 말의 yes or no로 이건 강사님께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 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체형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